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일꾼을 만나는 시간 리얼 인터뷰 진행을 맡은 천서연입니다. 리얼 인터뷰 민선 8기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 문화 1번지로 왔습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2년 전에 당선자 대담에서 잠깐 뵀던 것 같고 2년 예. 만에 지금 다시 뵌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대담 시작하기 전에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종로구 주민분들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 굉장히 좀 경기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어려운 날이 지나면 좋은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희도 좀 이런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미라카라마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청장님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예. 근데 여기 장소 정말 몰랐던 곳이거든요. 예. 무계원이라는 곳인데 예. 어떤 곳인지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무계원이 위치한 그 부암동은 그 창의문 밖으로 사대문 바깥에 있는 조선시대 그 양반들의 별장터가 주로 있던 자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그 대원군의 별장도 이제 구암말에는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뭐 우리 오성가암으로 유명한 그 이항복 네. 대감의 별장도 저 백사실 고개에 위치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관은 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무계원이라는 한옥은 그 종로 세무서 맞은편에 네. 그 오지남이라고 그 일대를 풍미했던 큰 요정이 있었거든요. 음식점. 네, 근데 그 요정이 이병직 선생이라고 조선 말기 서화가 선생의 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쪽 건축 자재를 그대로 옮겨다가 조금 뭐 활용해서 네. 그 이 동네와 어울리는 그 고즈넉한 한옥이 완성되었다 하고 보시면 예, 딱 이렇게 어울릴 것 멋진 같습니다. 곳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쨌거나 지금 2년 좀 넘었어요. 예. 구청장직 보신 지가 2년 넘었는데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해보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거는 참 뭐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왜 제가 그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니까 학점은 선생이 주는 거지 절대 학점이 내 학점이 이럴 것이다 평가하는 걸로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주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할 그럴 항목이지 제가 뭐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못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좀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청 활동에 관한 질문 조금 드려볼게요. 좀 기억나는 게 청장님 그 당선되고 나셔서 인수위 구성하셨을 때 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 인수위원으로 모셨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제 청장님 기본적으로 문화에 조금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던데요.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해 문화 뉴딜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 관광 벨트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좀 그 착착 좀 잘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던 자산들을 뭐 그러니까 뭐 쉽게 무슨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하면 점선면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조금씩 연결이 되면서 그걸 뭐 홍보하느라고 뭐 구청에서 뭐 지도도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하이킹과 그 뭐 이런 것들도 문화이기 때문에 또 그 문화 관광 벨트를 둘러싸고 있는 또 둘레길로 좀 이렇게 산서부터 청계천을 거늘 경복 그 궁서부터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도 완성되고 있고 또 그 벨트별로 조금 이제 축제 때 또 이제 이 자문박 우리 벨트가 시작이자 끝이자 좀 평창동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는 또 나름의 활동과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슬슬 좀 그 나름 그래도 문화 벨트가 그러니까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그 지금 그런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유기체로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그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문화관광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같은 뭐 비슷한 류의 질문인데 예. 그 최근에 북촌 한옥 마을이죠. 예, 특별관리구역 예. 지정됐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는 이제 사실은 그 정주권이 좀 보호돼야 되는 구역인데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너무 예, 많죠. 이제 관광객들이 뭐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정주하는 마을로 들어오시면서 이건 사실은 관광 프로그램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한 10년 전쯤인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어떻게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도 한 약 27%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 실제로? 안에서요. 예, 예.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너무 거기가 관광 지역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 거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한옥 스테이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요즘 뭐 그 문화유산 도시들에서 흔히들 겪고 있는 그 네네. 오버투어리즘과 정주권의 좀 균형을 맞춰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좀 그 관광객들이 관광하시는 거를 제한을 시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네네. 담고 있는 것이 이제 특별관리구역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주민들은 주민 좀 보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예, 있는 예, 건데 예, 예. 실제 관광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 이런 시선이 있을 수도 예, 예, 있어요. 예, 예, 예. 좀 어떻게 좀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동네는 그 북촌 같은 경우는 뭐 가이동 개동이 다 원래 사람이 살던 동네였지. 네. 그게 관광을 위한 동네도 아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렇죠. 이게 정주가 되는 동네가 있어야 그 이 동네가 그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네. 돼서 나가는 것이지. 네. 그냥 관광으로만 바뀌어 버리면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 그 마을인가에 대해서 네네네. 이제 물음표가 딱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사실은 저희 입장은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관광객 안 와도 좋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안 와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엔 제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올 수밖에 없다는 그 이제 전제가. 그 자신감이 딱 깔려 있는 부분이 전제가 있는 깔려 거죠. 있는, 예, 네. 근데 여하튼 그 지금은 여하튼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변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요? 골목길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끔 민원 들어오는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산이 있고 이제 공원들이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 민원들 중에 그 이제 개똥 안 치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 좀 개들 반려견들 살포시킬 때 좀 배변하게 되면 좀 이렇게 그 우리가 비닐장갑 비닐봉투도 좀 비치해 놨으니까 네. 좀 이 치워가시라고 캠페인을 하는데 관광객들 그 동네에서 변 보고 가지 말라고 지금 캠페인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 정주권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게 일정 부분 관광객들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도 네. 그것 자체가 어떤 관광에서 보고 얻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발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창신동인가요? 예, 예. 거기를 이제 가야 될 이유가 취재 때문에 이제 예, 가봤는데 예, 와 여기는 진짜 시간이 멈춰 있구나라는 어, 생각을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사실 이제 개발이 답은 아니지만 예. 안에 계신 분들은 예. 개발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으실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신동은 네, 예. 어때요? 요번에 이제 창신 3동이랑 숭인동 일부랑 해서 고시가 났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거기는 그 이제 재개발이 이제 곧 시작이 될 동네가 하나가 있고요. 네. 나머지 좀 신통으로 신청이 돼 있는 신통기획? 예, 네, 지역도 네. 있고요. 요거는 네. 이제 신통기획으로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확정이 돼서 이제 고시까지 고시가 아마 11월에 나나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났나 11월에 나나 요쯤 나갔고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바로 좀 그 창신동, 창심삼동, 그 숭인동 요 절개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거기는 네, 네, 이제 네. 그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 조금 다른 지역에서도 좀 그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이 주거 지역은 네.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만큼 그 좀 의견을 녹여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좀 우리가 새로 집을 고친다 치면
저는 재개발이라 그래서 꼭 높은 아파트 짓자는 얘기 아니고 네. 도시재생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정말로 주유환경과 적합한 네, 네, 그런 맞죠. 그런 그 주거환경을 좀 만들어내야 네, 네. 그 우리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또 이렇게 보호할 수 예,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주민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주거 지역이고 네. 남쪽에 이제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네. 32,000평 정도 됩니다. 네네, 32,000평. 32,000평. 그게 네네. 이제 강릉 코엑스 규모라 네네. 지금 서울 중심에 이제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상업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이제 지하 개발은 통으로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걸 좀 어떻게 만져갈 것인가. 20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한 지역이거든요.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금 뭐 그러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하여튼 좀 워낙 또 이 그 지주들 간의 문제가 복잡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은데 거기는 정말 서울 시내 안에서 그 강북 지역 우리 종로뿐이 아니라 어떤 강북의 랜드마크. 강북의 랜드마크로서의 그 강북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네네네.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그 신경 써서 그 궁리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개발 부분인데 예. 청와대 주변으로 자연 경관지군의 저층 주거지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 저양경관지구는 이제 우리 윤종복 시의원께서 그 네네. 발의하셔서 네네. 그 요번에 좀 일정 부분 개정됐습니다. 좀 완화가 예, 됐나요? 예, 조금 한 50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좀 그 조금 완화가 된 네네,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그래서 뭐 20m 일반 지역이 20m 부분이 한 24m까지 풀렸고 용적률 건폐율 4m 늘어났죠. 조금 늘어난 건데 용적률 건폐율도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아주택이나 이렇게 좀 집단으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높이도 지금 24m였던 걸 28m로 풀어주면서 높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사실상 2개 층 정도를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서촌 쪽, 오긴동 네. 이쪽 뭐 일에서는 그래도 그 조금 이 집을 좀 새로 어떻게 단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네, 좀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네.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종로가 그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갈 때 네. 이제 다세대 빌라들 지은 거, 네. 그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집들, 네. 거기서 이제 딱 스톱을 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기도 이제 주택을 이제 좀 주유 환경에 맞게 굉장히 좀 요즘에 이제 시대 조류에 맞춰서 살기 편안한 주택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거기 이제 그 사시는 분들께서 좀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하실 수 있는 그 조금의 좀 여지가 그, 조금 여지가 생겼네요. 생겼다라고 좀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분들도 굉장히 원하고 예, 계시잖아요. 지금 조금 더 풀어줘야 그래야 진짜 조금 더 제대로 완화시켜줘야 된다. 저희가 이게 우리 주민분들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신 재산을 지금 뭐 이거 재개발해서 맞아요. 증진시키자고 하시는 거 아니고 네. 우리 지금 그쪽 주민들은 오래 사신 주민들이라 네. 내가 좀 내 집을 고치고 싶은데 조금 그 내 집 고칠 수 있는 것만 좀 어떻게 좀 마련을 해보자는 그러면서도 거기 난개발되면 당신 재산이 다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네. 좀 주민들을 믿고 맡겨도 네. 뭐 구청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인왕산 지역이나 뭐 산성이나 뭐 더 잘 보존하고 저희가 더 잘 이렇게 난개발이 안 되게 할 텐데 네. 하여튼 좀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인터뷰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민생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최근에 저희 기자가 그 종로 복지재단 예, 관련 기사를 한 9월달에 쓴 것 같아요. 그죠? 예. 배경이 있을 테고 예.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예, 예. 같아요. 그 부분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종로복지재단은 사각지대를 이제 좀 저희가 그 커버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좀 메꿔내기 위해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각지대라는 게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그 몰라서 그러니까 좀 복지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몰라서 당신께서도 뭐 어떻게 이걸 신청하시는지도 모르고 네.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는데 사실 정보를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지자체, 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뭐 다들 이제 좀 부탁드리고 독려를 해서 동네에서 좀 이 복지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안 가고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는 그 이제 구청에서
좀 법적으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걸 드리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커버가 되는데 네.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냐면 그 법으로는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법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수급자든지 차상위 계층들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역에 어떤 일들도 발생을 하냐면 한 90대 중반 넘으신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네. 그 아드님이랑 같이 사십니다. 근데 아드님도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 뭐 전혀 아무 수입이 없으시고 네. 정말 하루하루 이거 오늘은 어떻게 그 이 뭐 좀 때우고 그 땜질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집이 있으세요. 아. 아드님이랑 같이 그러면 사는. 수급자도 안 아니고 되죠. 차상위 차상위도 안 계층에서도 되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지금 이제 청년 1인 가구 같은데 많죠. 이 친구 옆에서 조금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같이 좀 우리 이제 공동체로 좀 끌어들여서 조금 이제 고독한 청년에서 좀 활기찬 청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은 또 안 보는데 근데 이 부모님 재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만 좀 살펴드려야만 되는 분, 또 네. 조금 살펴드리면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경쟁하는 그 사회생활 안으로 네, 들어올 네. 수 있는 분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을 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복지대단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대담 진행하고 있는데 예.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세요?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잔치를 하나 벌렸는데 네. 어르신 굿 라이프 챌린지 이래갖고 어르신들의 좀 삶의 질을 좀 높여드리고 네. 행복감을 좀 찾아드리다는 입장에서 미팅은 젊은 사람들만 하냐 어? 노인들도 한다 이래서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제 매장인가요? 혼자 대신 어르신들 뭐 쭉 혼자 사셨던 싱글이시거나 그러면 요즘 말로 이제 싱글이 되신 네, 어르신들 미팅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한 40여 분 나오셨는데 세 커플이 탄생했고요. 거기서요? 네, 평균 연령은 75세가 평균 연령이었고요. 최고령 참석자는 92세인가 그러신데 아마 그분이 유교 참전용사 아니셨던가 싶으신데 하여튼 그래서 재밌네요. 그 어르신들 모이셔서 네. 그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고 미팅하셔서 새 쌍이 탄생되셔서 나가셨습니다. 경축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굿 라이프 챌린지에는 좀 미팅도 하시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어른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 네, 있잖아요. 네, 네. 뭐 보험 관련이랄지 네, 뭐 네, 여러 네. 가지 좀 저희는 지금 생각 못해도 어르신들이 우리 이런 거 해줬으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는 네, 것도 네. 좀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좀 우리 어르신들이 좀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르신의 이제 외로움까지 달래주는 저희가 저거 하는데 부처님이네요. 하여튼 저희도 이렇게 진짜 그 상황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미팅 좋아하실지도 몰랐고요. 아니 근데 청장님 이렇게 흥분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반응이 뜨거우나 봐요. 아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계속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는 우리 어르신들 야. 그 미팅에 그 장을 열어드릴 생각입니다. 종로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예, 진짜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한 1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예, 예. 이제 구정 목표, 그다음에 방향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구정 목표 방향은 제가 뭐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그 종로 모던이란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 이제 종로 모던을 구현을 한다. 왜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 하는 건데 그게 공정 공영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정 공영을 하기 위해서 종로 모던이란 그 과정을 통해서 공정 공영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것이 저희의 구정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종로 주민들이 진짜 공정 공영하실 수 있도록 네. 좀 분위기 만들어 드리고 네, 네, 뭐 네. 미력 하나만 옆에서 지원해 드릴 건 지원해 드리고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계실 때 많은 그 문화적인 것, 개발적인 것, 많은 것 좀 완수하셔서 말씀하신 그 캐치프레이즈대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리얼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